안녕하세요. 식품문화 정착을 위한 푸드커리어 랩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제이미고요. 이 방송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지는지 그 뒷 이야기를 식품이랑 외식산업 현장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다들 헷갈리시는 GHP, PRP, 해썹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좀 정리해보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코덱스가 새롭게 강조했던 소비적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또 푸드체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각 단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코덱스에서 이 스코프라는 부분을 공급망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1차 생산부터 이제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그리고 뭐 유통이나 소매, 외식, 운송까지 전부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다들 이 오늘 문제와 이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다들 이제 어떤 사례들을 좀 겪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좀 배송 운송 쪽에서 좀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을 좀 자주 봅니다. 좀 대표적인 게 이제 배송 기사분들이 이제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것들 관리 안 되는 부분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법적 기준이 저희 아시다시피 냉장 온도는 0에서 10도씨. 그쵸? 냉동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 그쵸? 18도씨 이하로 관리가 돼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운송이나 이런 것들 식약처에서 내린 지침 같은 거를 보면 이제 냉장 제품은 법적 기준에 맞춰서 10도씨 이하로 풍온이 유지가 돼야 되고 냉동식품은 녹지 않는 정도로는 배송이 완료가 돼야 돼요. 녹지 않은 정도요? 그쵸? 녹지 않아야 돼. 녹지 않아야 돼. 범위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차는 냉동이 빵빵하게 들어가고 또 어떤 차들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추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법적 기준에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쪽에서 우리는 드라이아이스 2개를 넣었대. 우리도 2개 넣으면 되겠지? 그냥 이러고 그냥 2개를 넣어버리던가 이렇게만 해도 다행인데 아예 아무것도 안 넣었다. 맞아요. 근데 저도 막 저도 되게 많이 회사에서 많이 특정 브랜드의 배송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아이스팩이 하나고 어떨 때는 드라이 아이스가 4팩이 빵빵하게 들어있고 또 그게 조금 다 다른 것 같아요. 나를 잘 알아야 돼. 되게 흥미로운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또 궁금한 게 또 있는데 그러면 냉장 제품이 창고 이동 중에 좀 실온에 좀 방치되는 경우도 좀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쉬는 기사님이 이제 쉬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도 좀 이런 상황은 실제로 각각 어떻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런 내용 나오니까 이제 저도 이제 보관 관련해가지고 뭐 오디트 나가면서 제가 겪은 그런 실온 창고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보통 실온은 1에서 35도로 알고 있잖아요.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아요. 여기는 되게 러프해요. 사실상 만능 보관 조건이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나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관하기 쉬운 제품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기준 자체도 함정이 있는 게 실온 창고는 보통 결국에는 아무런 제어 장치 안 하고 그냥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실온 창고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35도까지 되니까.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실온 창고에 별도 온도 제어 시스템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나요? 아무래도 요즘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점검 시즌이거든요. 이 시즌이 더워져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 점검 나가다 보면 이제 실온 창고의 온도가 35도에 임박해요. 이미. 지금 1, 30도가 매번 넘는데. 실내인데 35도. 왜냐면은 사실 외부의 온도가 뭐 26도, 27도 이 정도 되면은 저희 집만 해도 이미 30도가 올라가는데 그쵸. 에어컨 안 틀면. 열을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창고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막 지게차 자꾸 왔다 갔다 다니고 열 나는 것들도 많으니까 특히나 뭐
물류 운송 과정에서도 사실 뭐 택배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와, 최대한 몇 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보통 한 40도 넘어갈 수도 그렇죠. 있죠. 40도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택배 차량은. 맞아요. 뭐 그런 것처럼 반대로 이제 동절기에는 영하 조건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아. 많아요. 보온이 안 되니까. 또 한국은 또 극과 극 온도가 그쵸. 되게 네. 한국이다. 네.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소스류나 뭐 젤리류 같은 것들은 뭐 품질 저하되고 뭐 물성이 그렇네. 깨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렇죠. 문제가 발생을 하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해결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사실 다 돈입니다. 사실 아, 다 이게 돈인데 돈이 없으면 네. 안 근데 돼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결국에는 전 창고 구역에 온도 매핑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와. 지금 보통은 가장 온도 취약점 하나에다가 온도계 설치해놓고 보관 조건을 보고 있는데 전 구역에 데이터 로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취약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이게 사실 제약회사 의약품 GMP에서 쓰는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그 전 창고 구역의 온도에 대한 특성을 알고 이 부분이 고온에 취약하구나, 동절기에는 이 부분이 저온에 취약하구나를 미리 매핑을 해둬서 하절기, 동절기 보관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여력이 되면 이제 민감한 품목, 소스나 젤리 같은 것들은 이제 정온 창고를 만들어서 그 제품들만 한정해서 만들어 놓고 뭐 이런 부분적인 운영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정온 창고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온에 대한 개념이 저 좀 궁금해요. 정온이 무슨 뜻이에요? 정온은 이제 그냥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라 사실 이제 업체마다 뭐 유지하기 나름인데 10도에서 뭐 20도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그 온도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일정한 온도로. 그 정이 움직이지 않는. 네. 그렇구나. 지금 이제 제조사 쪽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외식 산업이 현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방금 온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외식 쪽은 네.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이제 상온에 이제 온장 제품을 꺼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뜨겁게 이제 기름에 튀겨낸 이제 맛있는 제품을 맞아요. 햄버거 네, 이런. 맞죠. 네, 햄버거, 그쵸, 패티 그쵸. 이런 것들을 맛있게 튀겨낸 다음에 이게 조금 많이 나갈 것 같아. 그러면 한 번에 많이 튀겨놓고 온장고가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두면 되는데 깜빡하시는 거죠. 이거 내가 조금 기름 좀 빠지면 다시 넣어놔야지 하고 있다가 까먹고 밖에다 두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사고가 생길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온도가 이제 충분히 60도 이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이제 미생물이 번식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외식 아마 보실 수 있는데 카운터에 가끔 행주 같은 거 올려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 그거 너무 싫더라. 막 행주가 알록달록해. 이게 원래 이 색상이 아닐 건데 그런 상황에 옆에 내가 먹을 제품이 놓을 트레이를 놓고 네. 거기다가 이제 막 제품을 막 담아서 몇 번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는데 맛있게 못 먹겠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근데 거죠. 바쁘니까 실제로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진짜 바쁜 매장들 같은 데 보면은 햄버거 막 여러 개 막 쌓여있고 시키자마자 바로 나왔다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좀 궁금하잖아요. 저게 내가 주문하기 전에 과연 얼마 전에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행주 이 행주가 약간 알록달록이 막 고춧가루가 막 끼어있고 막 이런 경우도 사실 묘사가 예, 바쁘니까 정신이 없는 건 얘기되긴 하는데 이제 작업 종사자의 위생 교육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예. 이게 이제 스콥이 확장되면서 이런 이제 외식 산업까지 저희가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는 종사자들의 위생 관리 교육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행주를 거기 두는 거 그리고 뭐 뜨거운 제품을 상온에 두는 거 이거 모두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보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제 한국위생법 상에는 외식업 종사자들에게는 식품안전 교육이 필수 사항이 아니거든요. 집단 급식소를 제외하면은 이제 영업자의 종사자 교육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개인의 양심이네요. 저 약간 맞아요. 내가 더 잘하고 싶으면 잘 교육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못하시는 근데 저는 2부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게 이제 저는 이제 최근 한 6년 동안 미국에서 외식 쪽에서 근무하다 왔는데 사실 미국은 푸드 핸들러라고 기초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빙을 하시는 분들도 위생 교육을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들어야 되고 이 푸드 핸들러를
통과해야만 하고 특히나 제가 있었던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위생 카드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주방이랑 안에 입실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런 시스템이 좀 한국에도 들어와서 이제 식품을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외식 쪽에서도 또는 서빙을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처음에 린싱을 하는 과정에 몇 도 이상의 온도의 물에다가 얼마 이상 하고 또는 이제 소독수에 얼마 이상 담그고 나서 그걸 써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 조금 미국은 좀 잘 돼 있는데 좀 이게 한국에도 좀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 브랜드들은 한국 근무자들도 푸드 핸들러 카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기준서에 우리는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은 법적으로 필수 사항 아니니까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짧게라도 좀 교육을 해서 온도나 특히나 여름철 이런 데 관리가 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앞에서 여러 가지 교육 막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조 현장에 있잖아요. 그쵸. 거기도 또 교육이 좀. 교육도 중요하고 전 특히 운송 부분 그 원료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운송으로 넘어가요. 또 이게 저희는 이제 수입 원료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입돼서 오는 건 뭐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근데 그 배 타고 오는 동안 야 뭐 침대 있는 것처럼 오냐고요. 그쵸. 난리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또 뭐 어디 냉장고에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 채로 이렇게 보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겪은 사례가 있었는데 수입 원료로 이제 치즈 블럭을 받았는데 이게 막 5kg, 10kg짜리 정말 큰 블럭이거든요. 근데 이 웹박스에 그 종이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고 종이 박스. 네, 종이 박스도 피어 있고 종이 박스에 피어 있으니까 이제 블럭으로도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블럭에도 이제 그런 곰팡이가 좀 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뭐냐 하고서 이렇게 타고 가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창고 내부 자체 습도가 좀 높은데 냉장 그 온도 뭐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곰팡이가 피고 또 이동하면서 그런 이제 내피의 피놀 구멍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이제 박스에 핀 곰팡이가 또 이렇게 원료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곰팡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그런 게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근데 발생 가능성은 높고 진짜 수입 원료들은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방금 얘기했던 온도가 중요한 이 냉장 제품들은 정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전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입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입고 관련해가지고 첨언 드릴 게 있어요. 그 이제 제조사에 방문을 딱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창고 앞으로 입고 대기 막 방금 하차한 거죠. 원료가 방금 입고 대기. 냉장이든 냉동이든 다 실온에다가 다 깔아놔요. 맞아요. 땡볕이야 심지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들어갈 거니까 조만간. 그리고 공장을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나서 한 시간. 그리고 다시 딱 나왔는데 아직 그대로 거기 있어. 난리야 아직 진짜. 저는 속으로 이제 딱 보면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봐요. 이거 뭐 얼마나 이렇게 입는 거죠? 이거 입고 얼마나 걸려요? 보통 그러면 금방 들어가요. 한 10분, 바로 넣어요. 15분. 사람마다 바로의 차이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가서 봤을 때 아직 있네. 이러면 이제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감점. 이게 몇 시간 이상이 돼야 감점되는 게 좀 큰가요?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그거는 뭐 보통 이제 기준은 없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몇 분을 넣겠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금방 들어가요. 10분, 15분 이런 다음에 1시간이 지나면 안 넣었어. 저희 그 외식업 같은 경우는 그 언제 감점을 하냐면 품원 이탈하면 감점해버려요. 기준이군요. 네, 그래서 언제 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뭐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오픈 시간이 뭐 9시도 있고 10시도 있고 11시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업체에서 이제 그 택배로 물류를 쏠 때 초밥 같은 수산물을 갖다가 새벽에 갖다 놔요. 그쵸. 배송이 아무래도 좀 빨라야 그분들 그쵸. 출퇴근 시간에 또 안 하려고. 여름에 복도 40도 넘어갑니다. 생선을 에어컨 안 틀어서 그것도
아찔하네. 예, 점검을 나가봤는데 새벽 점검을 나갔는데 그게 스티로폼 박스 안에 드라이 아이스 없이 아이스팩 와. 없이 그대로 수산물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품온을 찍어봤더니 이미 뭐 10도가 뭐예요?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정말로 이제 대표랑 받는 원재료 그 공급 업체마다 이제 계약을 맺든 뭘 하든 그래서 보관을 할 때는 꼭 냉동 창고, 냉장 창고의 온도에 맞춰서 넣어주세요라는 그런 게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공급업체에도 좀 교육이 좀 시급한 것 같네요. 그쵸. 이게 각 단계마다 정말 관리가 어렵다는 게 진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실제로 오디시나 이런 점검할 때 출고와 입고 관련해서 좀 서류를 그래도 좀 남기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서류에 좀 의존하다 보면 또 관리가 안 되고 증거 자료만 남겨놓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도 관리가 안 돼도 증거 자료만 남겨놓으면 지적하거나 확인할 사항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앞서 K님이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재한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원래 냉장고에 넣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입고 관리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찍어보고 온도가 이탈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상부에 보고하고 반송 처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절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서류화가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서류는 그냥 손으로 쓰는 거죠. 온도 잘 나왔음, 이렇게 잘 들어왔음, 구멍 안 나고 곰팡이 없었음 잘 쓰고 그대로 입고 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점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온도 체크를 해보면은 온도가 한참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은데 서류를 볼까요? 해서 서류를 보면은 서류는 잘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누가 그럼 튀김 이제 소재를 잘 구슬리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쓸 때도 정말 특이사항이 없었나요? 라고 살살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아침에 오픈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썼어요. 그 동그라미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냥 밖에 두고 가셔서 그분이 잘못하셔가지고 온도가 이탈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각 단계마다 너무 이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결국 이번에 저희가 코덱스가 그럼 왜 운송 보관 막 서비스 원료 입고까지 이제 왜 푸드체인이 전체를 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 모든 단계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지가 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이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또 오늘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GHP, PRP, 햇섭은 이제 서로 K님이 말하셨던 맞물린 톱니바퀴이고 자, 이제 코덱스는 이제 식품의 단순히 안전을 넘어서 이제 소비 적합성까지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범위는 이제 단순히 이제 팜투 테이블이 뿐만 아니라 이제 원료 입고부터 운송, 보관, 소비까지 전체적인 사슬이라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저 매번 정리할 때마다 좀 힘든 것 같은데 완벽합니다. 제가 정리를 좀 잘하는 게 맞나요? 네. 이게 저한테는 이 정리하는 게 좀 하나의 좀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너무 말을 잘 해주셔서 저도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다들 좀 오늘은 좀 그나마 저희가 범위까지 이제 다 다뤄봤는데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각각의 이야기를 하나씩 좀 다뤄볼 예정인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원료 1차 생산 단계부터 어떤 위생관리가 필요한지 각각 그리고 시설과 장비, 설비 단계에서 어떤 GHP가 요구되는지 좀 다뤄볼 예정인데 다음번에 이제 다들 준비를 잘 해오실 수 있을까요? 할 말 많아요. 네, 할 말 많아요. 걱정 마세요. 많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오늘 또 한번 마무리하면서 각각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다음번 얘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니님?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왜 이게 체인, 이 사슬로 연결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진짜 확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누구 하나만 잘한다 끝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쭉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미생물 분석을 주로 하다 보니까 GHP 관련해서는 사실 저의 그런 주된 업무가 아니어서 또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K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제조사 쪽에 쭉 있다가 지금은 유통사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품에 대한 전 밸류 체인에 대한 이런 이해도 이런 것들이 관리돼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유통사들 마인드가 쉽진 않아요. 저희 직원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제 관련해서는 저도 뭐 소개해드릴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서 든든해. 네.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뭐 기대해 주시면 네. 너무 큰 기대는 말고요. 적당한 적당한 기대. 세아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제조업부터 물류센터부터 이제 유통사까지 전체를 다 관리를 이제 해본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이 코덱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너무 잘한 게 지금까지 정말 사람들 머릿속에는 CCP만 있어요. 그쵸,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만 꼭 이렇게 꼽혀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저희 이번 통해서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모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외식 산업에만 있어서 저에게 이제 한정된 시야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피라미드부터 해서 너무 큰 걸 배울 수 있어서 이 큰 시각을 갖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배울 것도 사실은 이제 외식 산업 자체만 있으면 뭐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조금 다른 패널님들의 말씀이 기대하는 것도 있고 저도 저희 쪽에서는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식품 제조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거리가 더 풍부해지는 것 같고요. 다음번 시간에도 어떤 내용을 다룰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 푸드커리어 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